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1차식과 수의 곱셈과 나눗셈에 이어서 이번에는 덧셈과 뺄셈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덧셈과 뺄셈을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이 그림을 통한 이해를 한번 해보면 좋은데요. 자, 선생님이 여기다 직사각형을 그려놨죠? 세로가 A, 그죠? 가로가 4인 직사각형과 세로가 역시 A, 그 다음에 가로가 3인 직사각형을 그렸어요. 자, 이렇게 세로가 같으니까 이 세로를 이어 붙여서, 그쵸? 이렇게 이어 붙여서, 세로끼리 붙인다는 뜻입니다. 세로끼리 이렇게 붙여서 가로가 이렇게 늘어나면 더 커다란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랬을 때, 자, 얘랑 얘를 합쳐서 이렇게 커다란 직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A 곱하기 4. 그죠? 자, 그럼 이거는 4A가 되겠네요. 자, 얘는요. A 곱하기 3. 그럼 3A가 되겠죠? 자, 결국은 이 두 개를 더하면 바로 이 커다란 직사각형의 넓이가 나와야겠죠. 근데 이 커다란 직사각형의 넓이는 뭘까요? A 곱하기, 자, 4 플러스 3이 뭐가 되죠? 7이 되잖아요. 아, 결국 7A가 되네요. 자, 그러면, 자, 4A에다가 1차식이죠. 3A를 더하면, 3A도 1차식이죠? 더하면 뭐가 된다? 7A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하는 사실을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4A에서 문자가 바로 A죠. A항이에요. 3A도 역시 문자가 A항이잖아요. 자, 이렇게 문자가 완전히 똑같죠. 그죠? 차수까지 똑같아요. 문자와 차수가. 그랬을 때 두 식을 더하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이 앞에 있는 숫자. 이걸 뭐라 그랬죠? 개수라 그랬죠? 개수끼리의 합이 바로 답의 개수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죠? 아하, 만약에 여기서 A가 하나는 A고 하나는 B였다면, 그죠? 이런 계산이 가능했을까요? 안 됐겠죠. 벌써 직사각형 이어 붙이지도 못했겠죠. 여기는 A고, 여기는 길이가 다른 예를 들어서 B다. 그럼 이게 커다란 직사각형을 만들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자가 같을 때 우리가 이렇게 덧셈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가 같은 항에다가 우리가 특별히 이름을 붙여줘요. 같은 종류의 문자를 가지고 있는 항이다 해서 우리가 동류항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동류항의 정확한 뜻은 뭐가 같은 거? 그렇죠. 문자. 그죠? 그 다음에 차수가 같은. 완전히 똑같다는 얘기예요. 같은 항을 동류항이라고 한다. 자, 이 동류항끼리는 뭐가 가능하다? 그렇죠. 덧셈 또는 뺄셈이 가능한데 어떻게? 그렇죠. 동류항은 개수끼리. 자, 개수끼리만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문자는 그대로 이어 붙이면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곱셈과 또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곱셈 같은 경우는 다르죠. 예를 들어서 4A에다가, 그쵸? 3A를 곱하면 어떻게 해요? 개수끼리만 곱하면 안 되죠. 왜? 이거는 4 곱하기 A 곱하기 3 곱하기 A잖아요. 곱하기가 다 살아있기 때문에 4 곱하기 3 곱하기 A 곱하기 A죠? 4, 3, 12, 뭐가 될까요? 그렇죠. 곱하기 a 제곱. 따라서 12a 제곱이 되죠. 자, 개수끼리도 곱하고 문자끼리도 곱해야 돼요. 그죠? 그리고 또 문자가 다를 때도 계산할 수 있어요. 4에 곱하기 3b는 어떻게 4, 3, 12. 그 다음에 ab 이렇게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곱셈일 때하고는 전혀 달라요. 덧셈일 경우에는 이렇게 문자가 같을 때만 계산이 된다. 자, 다르면 어떻게 된다? 예를 들어서 4a 더하기 3b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서 그냥 끝이에요. 계산이 안 되니까. 그래서 덧셈 뺄셈이 곱셈 나눗셈보다 더 어려운 이유가 바로 곱셈 나눗셈은 문자에 관계없이 계산이 가능하지만 그죠? 그럼 덧셈 뺄셈은 동류항끼리만 계산되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들이 신경 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동류항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이렇게 4x 있어요. 4x. 자, 4x랑 동류항이려면 문자가 x여야 되죠? 자, 문자가 s인 거. 이거 문자 x죠? 자, 그런데 x가 그냥 x가 아니라 뭐예요? x의 제곱이잖아요. 자, 이러면 동류항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따라서 4x랑 동류항인 것은 없네요. 그죠? 안타깝게도. 자,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마이너스 2a. 그죠? 마이너스 2a. 그럼 동류항이면 a가 있어야 되는데 자, A 있는 거 어딨죠? 그렇죠. 여기 A가 있네요. 자, 얘가 동류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또 찾아준 것 중에서 자, 얘는 없었죠. 그죠? 그 다음에 3. 자, 3. 3은 뭐랑 동류항일까요? 3은 상수항이잖아요. 그렇죠. 상수항끼리 동류항이 되는 거예요. 그죠? 상수항끼리 동류항. 자, 그 다음에 2와 2는 또 동류항이 없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동류항인 것은 두 쌍 찾아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량끼의 덧셈, 뺄셈 예를 들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a, 그죠? 플러스 4a. 자, 동량끼리 덧셈이죠. 어떻게 하면 된다? 자, 개수끼리 계산해 주면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거 2 곱하기 a, 그죠? 더하기 4 곱하기 a. 이므로, 자, 곱하기 a 곱하기 a가 공통이죠. 자, 이때 생각나는 연산 법칙 뭐예요? 그렇죠. 바로 분배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2 더하기 4를 먼저 쓰시고 곱하기 a. 자, 이 부분이 바로 분배 법칙이 되는 것이죠. 분배 법칙. 자, 분배 법칙 적용해서 이렇게 묶어주시면, 자, 2 더하기 4 계산해주면 되죠? 그래서 6 곱하기 a. 자, 곱하기 생략해주면 6a. 아하,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2a 더하기 4a가 6a. 그렇죠? 개수끼리만 더해주면 6 나오잖아요. 아하, 그래서 사실은 아까 그림으로 설명했지만 이렇게 분배 법칙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분수 들어가는 거 한번 해볼까요? 자, 2분의 1 x, 그죠? 마이너스 3분의 1 x 이런 게 있대요. 자, x 동량 맞잖아요. 그죠? 그럼 개수끼리만 2분의 1 빼기 3분의 1 x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통분해 주시면 6분의, 그죠? 3 빼기 2가 되겠네요. 그죠? x. 그래서 6분의 1 x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은 됐으니까 이제 1차식과 1차식의 덧셈 한번 해볼게요. 항이 2개짜리죠? 항이 2개짜리의 1차식의 덧셈. 자, 이렇게 괄호가 있을 때에는 괄호를 풀어주는데 괄호 앞에, 이렇게 괄호 앞에 아무것도 없죠? 또는 플러스 있죠? 그 경우에는 그냥 괄호를 없애주시는 것과 의미가 같기 때문에 그대로 x 플러스 5, 그죠? 더하기 여기는 2x 마이너스 3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자, 항이 몇 개짜리가 돼요? 그렇죠? 항이 4개짜리가 돼요. x 플러스 5 플러스 2x 마이너스 3. 자, 얘네들 어떻게 표시 한번 해볼게요. 자, 항이 4개니까 이 4개를 어떻게 덧셈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럼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 성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자리 이동해줘요? 뭐끼리? 동량끼리. 그래서 x, 그렇죠. 동량 뭐예요? 플러스 2x가 되는 거예요. 자, 플러스 5, 동량 뭐예요? 마이너스 3. 이렇게 위치 이동 시켜주는 거. 교환 법칙 되겠죠? 자, 그러면 개수끼리 계산. 자, x의 개수 뭐가 숨어 있다? 1. 1 더하기 2 해주니까 3x가 되겠죠. 개수끼리 계산해주면 플러스 2. 자, 이렇게 1차식의 덧셈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뺄셈인데요. 뺄셈도 괄호 풀면 돼요. 여기 괄호 앞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2y 마이너스 1.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빼기는 괄호 앞에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다고 보셔도 돼요. 자, 그럼 무슨 법칙? 그렇죠. 분배 법칙이 돼요. 자, 7y에 마이너스를 곱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부호가 한번 바뀐다 생각하시면 돼요. 7y는 플러스잖아요. 마이너스를 곱한다는 건 부호가 한번 바뀌어요. 그렇죠. 마이너스 7y. 그죠? 자,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가 곱해요. 즉, 마이너스 4의 부호가 바뀐다는 뜻이죠. 플러스 4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동량끼리 모으기 위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항 4개를 그렇죠? 떠올리시면서 위치 이동 시켜보겠습니다. 2y의 동량, 그렇죠? 마이너스 7y가 되겠네요. 마이너스 1의 동량 플러스 4. 그렇죠? 동량끼리 계산해주면 자, 개수 뭐예요? 2 마이너스 7. 항상 덧셈으로 생각하라 그랬죠? 2와 마이너스 7의 덧셈. 그럼 마이너스가 이기고 5, 그쵸? y. 자, 그래서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 뺄셈은 앞으로 계속 모든 수학 계산에, 그렇죠? 문자와 식이 들어간 식의 계산에서도 기본이 되기 때문에 아직도 이 부분이 헷갈리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확실하게 개념을 이해하고 계산이 틀리지 않도록 해주셔야 돼요. 자, 상수항 계산. 마이너스 1 플러스 4의 덧셈. 자, 플러스가 이기고 뭐예요? 절대값끼리 자, 3이 되겠죠? 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어느 정도 기본은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한 문제만 더 어려운 문제 해보면 자, 3번. 자, 이렇게 곱셈과 덧셈이 섞여 있는 경우죠. 섞여 있는 경우에 자, 근데 이거 분배 법칙으로 아까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지 않을 거예요. 한번 이거 분배 법칙으로 보면 자, 이 괄호 앞에 2가 곱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분배. 여기는요. 괄호 앞에 플러스 5가 곱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산해주면 이거는 2x가 되고 여기는 플러스 6. 여기는요. 플러스 5x가 되고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자, 이것도 역시 동량끼리 위치를 이동시켜보면 자, 2x와 그렇죠. 플러스 5x 이따 옆에다 땡겨 쓰시고 뒤에다 상수항끼리 그렇죠.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2x 플러스 5x 플러스 6 마이너스 5
해주시면 자 2x 더하기 5x 계수끼리 계산하면 7x가 되겠죠? 플러스 6 마이너스 5 해주시면 플러스 1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은 거의 계산 내용이어서 이해가 잘 되는 친구들은 뭐 어렵지 않았겠지만 좀 이해가 늦었던 친구들은 모두 다 못 쫓아오겠어요 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 다시 한번 반복해 보면서 연습점 펴놓고 직접 계산하는 거 따라 하면서 확실하게 공부해서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